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건조한 봄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봄철 화재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 무안소방서 김선옥 예방안전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남 지역 화재 발생 현황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74% 가까이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 태우기나 불법 소각이 가장 많았고 산에 오른 사람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올해 가장 큰 원인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약 74% 가까이가 봄철에 발생했다는 건데요. 과장님, 무안을 포함한 전남 지역의 화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총 3,840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약 9건 정도 발생했고요. 인명피해는 171명으로서 사망 33명, 부상 138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약 3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저희 무안군 지역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 현황으로는 총 187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하루에 0.4건 정도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5명으로 사망 1명, 부상 4명이었고요. 재산 피해는 32억 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이제 화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화재는 보통 어떤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까? 네,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 꽁초, 논밭두렁 소각, 음식물 조리, 용접, 화목 보일러 부주의가 많고요. 이런 원인들은 봄철 화재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농기구, 모터, 과열 등 전기 기계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봄철 화재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왜 봄에는 특히 이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를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고요. 추운 겨울 날씨가 풀리면서 가족 단위 모임이나 행사, 등산, 야영객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임야를 포함한 실외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임야나 주택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사계절 중 봄철에 화재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혹시 서장님께서는 최근에 이 화재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3월 9일 아침 8시경 무안 현경면에서 발생한 화재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남는데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에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침 평소 할머니를 돌봐주시던 요양보호사님께서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히 할머니를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동시에 우물에 있는 물을 활용해서 화재를 저지시키고 또 이웃에 계신 분한테 소리쳐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이웃분께서 마침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 사항이 상당히 인상 깊게 현재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례인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이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과 차상위 계층 이 대상이 총 4,370여 가구가 된대요. 그동안 저희들이 8년 동안에 거쳐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직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 보급하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구, 장애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약 2세대가 한 2,960여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세대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또 소화기와 하재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하재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작은 부지로 또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화재를 원천 예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화재 소화기하고 화재 감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재 감지기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기가 발생하면 사전에 이를 감지기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화재 발생 사실을 주변에 경보를 울려주면서 알려주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화재 감지기는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바라건대 집집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비치하셔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사실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나운서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모든 일반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기는 2012년 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12년 2월부터 신규로 새롭게 지어진 주택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 이전에 설치된 주택은 있는 대상도 있고 예. 또 미처 갖추지 못한 대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강화를 시킨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통계로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전국의 화재 통계를 현재 살펴보면 전체 화재 중에 주택에서 발생되는 화재 비율이 27%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또한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명피해의 4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사망자인 경우에는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화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소화기 기능이라든지에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감지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설명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 감지기, 현재 주택에 설치되는 화재 감지기는 자체 건전지로 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이 건전지가요, 5년 이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천정, 또 거실이나 주방, 천정에 나사로 고정하면은 너무나 쉽게 설치도 할 수 있고 예.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걸 설치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요즘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고층 건물들 화재 진압에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화재 진압 시에 따른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곤 합니다. 우선 차량 통행량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 주택 밀집적인 경우에는 많은 교통량뿐만 아니라 이면 도로상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신속한 현장 도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상 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소방활동 공간이 협소하여 소방차량 진입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고가 사다리차 활용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일반 차량을 강제 이동시켜야 겨우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무한소방서에서는 조금 더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여러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 주체로 하여금 항색 실선을 그려놓고 그 공간에는 차량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확보 훈련도 경찰이나 군청, 유관기관과 올 1회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진입로상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법에서 그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상시에 견인차를 활용해서 그 불법 주정차도 딴 데로 이동시켜서 현장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층 건물 화재 시에는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해서 인명 구조를 하거나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전남 소방본부에서 광역 출동 체계가 가동됩니다. 저희 무한소방서뿐만 아니라 여기는 인근에 목포소방서라든지 또 영암소방서 고가 사다리차까지 동원돼서 동시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소방 헬기도 현재 2대가 있거든요. 네. 소방 헬기까지 동원해서 입체 화재 진압 인명구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서차원의 계획이나 대안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 가서 활동하시는 소방대원들께서도 현장에서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층 건물에는 화재 대응을 위해서 자체 소방시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설 때부터 이 설비가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현장에 많이 쓰는 부분이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은 연결 송수관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꾸준히 훈련하고 있는데요.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것은 소방차에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고층까지 호스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배관을 통해서 송수구에서 배관으로 우리 소방차에서 물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그 설비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설비를 활용해서 직원들은 송수구 위치라든지 또 층마다 방수구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를 훈련을 통해서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민간 자원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 보유업체와 MOU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또 같이 훈련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날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화재에 취약한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서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또 이제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한소방서에서는 어떤 대책들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대상별로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2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영장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해제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모안 황토 갯벌랜드와 일로읍에 회산 백년지 오토 캠핑장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전남 고흥 캠핑장과 올 1월 경북 경주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야영장 이용객에게 안전보물 세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물 세트는 구체적으로 분말 소화기, 차량용 간이 소화 용구, 재난 발생 사이렌, 화재 대피용 구조 선수건 등 10가지 물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 2번째로 다중이용시설 국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전원을 내려놓거나 비상구를 폐쇄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대피하지 못하거나 또
인명을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비상구 폐쇄, 국민 신고 포상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봄철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산불 예방 대책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대형 산불 화재 확대 방지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관련 부서와 밀접하게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봄철 기간에는 드론과 경비행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단을 운영해 산림 화재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무안군청 산림공원과와 무인항공교육원과 MOU를 체결한 후 지난주에는 무안읍 물맞이 공원에서 합동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과 순찰 활동을 펼치고 드론 감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초당대학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드론과 14대의 경비행기 공중 활동 시에 소방 상황실과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써주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정책이라든지 관련 능력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무안 소방서에서 지난해 좀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무안 소방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안 소방서는 국민들의 많은 소원과 사랑 덕분으로 전년도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 추진으로 화재 발생률을 11% 감소시켰고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50% 경감시켰습니다. 고품질 구급 활동으로 심전지 환자 소생률은요, 19년도 8.1%인 것을 전년도는 13.2%로 높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각종 중앙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전국화재 소방안전대책 평가 전국 2위, 재난현장 구급훈련 평가 전남 1위 등 8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특히 금년도 2월 달에 전남 소방본부에서 전남에 있는 모든 소방관서 종합행정평가를 했습니다. 도내에는 17개 소방서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 직원들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특히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 무안 소방서 일원들의 노력이 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좀 앞으로 추진할 특별한 시책이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 롯데 아울렛 남학점 1층에서 봄봄봄 소방 체험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방 포토존과 홍보존 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셀프로 연습할 수 있고 또 소방차, 구급차 입체 모형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어린이 포스터 우수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아울렛 1층 주차장에서 이동 안전 체험 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재와 지진, 교통,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12가지의 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좀 지역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봄철 화재 예방 대책 관련해서 박원국 무안소방서장 그리고 김선옥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장과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철 화재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체계적인 소방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 주민들께서도 화재 발생에 미리 대비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